이번 영상에서는 수면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소개시켜드린 항목들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나씩 수정을 해 나가신다면 꿀잠 자는 날이 곧 오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자주 깨서 힘들어요. 잠을 안 자고 너무 버텨요. 수면 교육을 찾아보고 시도도 해봤는데 매번 할 때마다 좀 실패해요. 이렇게 밤새 고생 중이신 부모님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면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혹시 내가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교정해 줄 것이 있다고 하면 아이의 통잠을 완성하는 데 성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외래에서 수면 상담을 할 때 수면 교육에 실패하는 이유들을 최대한 모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수면 의식입니다. 부모님들이 수면 교육을 한다 라고 하면 애를 일단 울리고 버틴다, 요것만 생각하시느라고 정말 중요한 수면 의식 없이 수면 교육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 의식을 한 가지 패턴으로 딱 정해서 무한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루틴들을 너무 자주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녁에 일정한 시간에 2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되는 루틴을 일관적으로 매일같이 꾸준히 시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외래에서 보시면은 수면 루틴을 도대체 어떻게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바람직한 수면 루틴 예시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이 나이대별로 적절한 수면 루틴을 꼭꼭 시행하신 후에 밤에 잠에서 깼을 때 그 다음 대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쭉 이렇게 나열해드린 몇 가지 방법을 꼭 캡처하셔가지고 요거를 조금씩만 바꿔가면서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로 수면 교육할 때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아이 침실 환경 세팅입니다. 아이가 잠을 자는 공간에는 블록이나 장난감, 색종이 같은 것들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잠을 안 자고 놀고 싶어서 막 떼쓰고 새벽에 깨서도 바로 장난감으로 막 놀다가 수면 연장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자는 방에서 평소에 너무 신나게 아빠랑 점프를 뛰면서 놀고 아니면 거기서 영상을 보거나 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반대로 아이를 혼내시거나 훈육하실 때도 아이 침실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잠을 자러 딱 방에 들어가면 잘 시간이 됐구나, 여기는 신나게 노는 곳도 아니고 혼나는 곳도 아니라 편안하게 잠자는 곳이구나 라고 본능적으로 느껴지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은근히 놓치시는 수면 교육에 실패하는 주요한 요인은 아이의 활동량의 부족입니다. 왜 강아지의 활동량을 이기는 유일한 존재는 작은 인간뿐이다 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은 하루에 엄청난 활동량을 쏟아 부어야 밤에 잠을 푹 잘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면 교육을 막 FM대로 열심히 하셔도 힘이 남아도는 아이를 푹 재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이 지내는 스케줄에 아이가 신나게 뛰고 놀고 구르고 하는 시간을 충분히 세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아이를 재우는 보호자분들도 같이 밖에서 매일 뛰어노는 게 제일 좋아요. 어른과 아이가 다 같이 힘을 빼고 잠을 푹 자게 되면 아이가 새벽에 설잠을 막 깨고 있어도 어른들이 이것도 못 듣고서 그냥 쭉 잠을 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이 수면을 위해서도 엄청 좋은 현상이에요. 네 번째로 수면 교육을 열심히 하는데도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낮잠의 과다 혹은 부족 때문입니다. 밤에 아무리 수면 교육을 열심히 하셔도 낮잠을 밤잠처럼 막 3시간, 4시간씩 자는 아이에게 수면 교육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이 넘어가는 아이들은 한 번 낮잠을 잘 때 2시간이 넘어갈 것 같으면 바로 그냥 깨우시는 게 좋아요. 밤에 너무 자주 깨고 못 자느라 낮에를 길게 자는 건데 낮잠이라도 좀 푹 재워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수면 교육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낮잠은 재우시되 적당히 재우고 깨운다 기억하시면 꼭 좋겠습니다. 반대로 낮잠이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아이가 잠자는 것 자체를 너무 거부해서 막 짜증나고 예민해지면서 낮잠을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아이들은 코티솔의 과도한 분비로 밤잠을 아예 못 자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이가 낮에 적절히 피곤하고 졸려하는 시간대에 짧은 낮잠 수면 루틴과 함께 아이에게 적당한 낮잠 시간을 꾸준히 지켜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5번째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낮잠의 팁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아이를 재우는 타이밍을 잘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별로 졸려하지 않는데 부모님만 열심히 막 아이를 재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수유랑 비슷해서 아이가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를 때는 끊어주시면 처음에는 수유랑 수유텀이 막 들쑥날쑥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 일정해지듯이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아이가 졸려하는 사인을 민감하게 탁 반응해서 그때 딱 재우시고 애가 다 잤을 때 딱 깨우고만 잘 해주셔도 아이의 몸의 생체 시계가 점점 일정해지면서 낮잠 시간, 밤잠 시간이 자연스럽게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밤잠은 한 8시에서 9시 반 사이, 낮잠은 1시에서 2시 사이 요렇게 요 시간대에 자는 게 좋다는 원칙은 있지만 그 시간 사이에 아이가 딱 피곤하고 졸려하는 타이밍을 맞춰서 수면 의식을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아이가 하나도 졸려하지 않는데 불을 끄고 수면 의식을 하는 경우는 실패할 가능성이 정말 높고 오히려 졸려하는 타이밍을 한번 또 넘어가 버리게 되면 그것 또한 재우기가 힘들게 됩니다. 아이가 졸려하는 사인은 아이마다 굉장히 다르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유심히 관찰하면 아이와 부모가 그 사인을 서로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번째, 이거는 조금 어려운 건데 수면 연관 행동의 존재는 수면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6개월 넘은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6개월이 넘어서도 새벽에 수유를 해야지 잠을 잔다? 아니면 입에 쪽쪽이를 꼭 물어야지 잠을 잔다? 엄마가 흔들어 줘야지 잠을 잔다? 이런 수면 연관 행동들이 있으면 아이의 수면을 이런 게 오히려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부모님부터가 우리 아이는 이런 수면 연관 행동 없이도 잘 잘 수 있어 라는 확신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6개월 넘은 아이들은 심지어 유전 질병이 있거나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예외 하나도 없이 수면 연관 행동 없이도 잠을 잘 들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아기가 깨면 쪽쪽이나 수유를 절대 물리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달래서 재워주시는 겁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우리 아가 괜찮아 토닥토닥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어 엄마가 자장가 들려줄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안심시켜서 재우시는 거고 이게 한번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아예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고 아이를 그냥 울리면서 재우는 것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쪽쪽이를 끊는 방법은 사실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제가 다음에 자세히 이것만 해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제일 마지막 7번째는 일관성의 부재입니다. 엄마와 아빠의 생각이 달라서 혹은 엄마가 이제 지쳐서 아이에게 수면 교육을 좀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가 또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가를 반복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언제는 막 낮잠을 길게 재웠다가 또 금방 깨웠다가 언제는 수면 의식을 했다가 말았다가 새벽에 수유를 하지 않으려고 다짐해서 수유 끊기를 한 이틀 시도했다가 3일째에 또 너무 심하게 보채서 수유를 해주시고 요런 일관성이 없는 수면 대처가 아이의 수면 습관 형성을 방해해요. 일관적으로 아이가 졸릴 때 타이밍 딱 맞춰서 정해진 수면 루틴을 정해진 환경에서 시행을 하고 새벽에 아이가 깼을 때도 부모님들의 반응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야지 아이가 금방 익숙해져서 점점 우는 시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는 낮잠을 몇 번, 최대 몇 시간 재우고 수면 루틴을 어떻게 만들 거고 새벽에 우리가 아이가 깨면은 어떻게 대처를 하자 이걸 엄마 아빠가 같이 회의를 하시고 한번 정하셨으면 자신있게 꾸준히 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일관적이고 차분한 부모님의 자세를 보면 절대로 애정결핍이 오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잠들고 엄마 아빠를 잘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의 수면 교육을 실패하는 7가지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면을 도와주는 방법을 빠르게 요약하자면 첫째, 수면 의식을 빼먹지 않기. 둘째, 침실 환경을 적절히 조성하기. 셋째, 낮에 아이의 활동량을 체크하기. 넷째, 낮잠이 과도하거나 부족한지 확인하기. 다섯 번째, 아이가 졸릴 때 재우기를 시작하기. 여섯 번째, 수면의 연관 행동을 없애기. 일곱 번째, 이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항목들 중에서 우리 아이에게 해당 사항이 있다면 하나씩 수정을 해 나가신다면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아가들 모두 꿀잠 자는 날이 곧 오게 되실 겁니다. 이상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